미국이 대놓고 중국을 왕따시키는 중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싶은 곳은 중국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세계보건기구가 공개한 전세계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 현재 임상시험 중인 백신 후보 25개 중 7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 가을쯤 임상시험 단계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프로틴 서브 유닛 방식으로 이제 막 일상을 끝내고 이상에 들어간 안후이 치페이 롱컨 바이오 생물약품사와 인액티베이티드 백신을 개발 중인 중국 의과대와 의학생물연구소도 있지만 보도자료만 있을 뿐 임상실험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니 패스하고 1, 2차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시노백과 시노팜 그리고 캔시노바이오직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노백부터 보겠습니다. 인액티베이티드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네요. 죽은 바이러스를 몸에 넣는 방식이라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백은 미국의 다이나백스 테크놀로지스의 면역 증강제인 CpG1018을 바이러스와 결합해 백신 물질인 코로나박을 만들었습니다. 40여명 대상의 임상 1상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상 임상 시험을 동시에 끝내고 최근 브라질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동시에 1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노백은 같은 방법으로 사스 백신을 개발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벤처기업들은 논문보다 주가 상승용으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리는 걸 특기로 하기 때문에 기사를 볼 때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노팜입니다. 근데 표를 보면 시노팜이 2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우한생물제품연구소와 개발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베이징 생물제품연구소와 개발을 하고 있네요. 두 곳 다 인액티베이티드 방법이고 이미 3상에 들어갔습니다. 3상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근데 아까 설명한 시노백도 시노팜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노팜은 3종류의 인액티베이티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시노팜은 11개의 자회사와 6개의 상장사를 소유한 중국 최대의 의약품 유통업체인데 이게 또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소유인 거죠. 중국은 백신을 개발하면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시노팜의 CEO는 백신이 개발되면 첫 권리를 중국인에게 주겠다고 선포했죠. 어쩐다는 걸까요? 넘어가서 캔시노바이오직스를 보겠습니다. 넌 레플리케이팅 바이럴 벡터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네요. 3상 임상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브라질에서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편에서 소개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제노 연구소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사한 플랫폼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제노 연구소가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로 마구 건너뛰는 것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하지만 캔시노가 유전자 조작하는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 5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죠. 아데노바이러스 5는 사람이 걸리는 흔한 감기 바이러스인데요. 사람들 중 절반 정도가 이미 면역을 가지고 있어 항체가 잘 생성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거죠. 근데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은 캔시노 백신의 중국군 접종이 허용되었습니다. 캔시노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과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군인들의 백신 임상시험에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해외에 파견을 나가는 공기업 직원들도 시노팜의 백신을 맞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국가 강제 동원 체제로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렇게 굉장히 중국스럽게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 때문에 오히려 개발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백신을 개발하면 공공재로서 세계에 공급하겠다는 중국. 근데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신뢰를 잃었으니 앞에서는 책임감 있는 척하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백신을 전략적으로 공급하겠죠. 근데 이거를 또 미국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공재고 나발이고 자꾸 백신 확보에만 열을 올리자 유럽도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죠. 그러다 보니 개발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는 국가들이 중국이 내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지 않겠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백신 협조를 부탁했죠. 갑작스런 필리핀의 손절에 중국의 1대1로를 막는 방편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하려 했던 미국과 필리핀과 함께 남중국해 해상 영토 문제를 공동 대응하려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를 빌려주겠다고 7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중남미 국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낯선 행동은 아닙니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미국에 맞서 중남미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었죠. 그렇게 코로나19가 터졌고 바보 같은 트럼프가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백신 기술을 해킹한다고 중국 영사관을 폐쇄할 때 중국은 미국 턱 밑에 있는 국가들에게 마스크 같은 방역 장비와 백신 지원 등을 통해 차근차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미중 패권 기술 전쟁이 바이오로 확정된 거죠.
개발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는 국가들에게 중국은 유일한 대안이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죠.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미국을 견제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국가들로 줄 세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백신 개발에 있어 개발 도상국인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가 되었든 새우등이 터질 겁니다. 백신을 둘러싸고 미중이 열심히 싸우는 와중에 구세주처럼 기사에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다음 편에서는 빌 게이츠와 요즘 매우 핫한 바이오 벤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짜오기였습니다.